주간 아파트 시험을 토대로 오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가 변동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보시면 이 회색깔이 서울인데, 서울의 경우 한 2023년 한 1월, 2월까지 쭉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직 이 제로점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락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대신에 다른 보시면은 수도권 전국 단위와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 상승세가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락 중에 있으나 타 지역 대비해서는 매매가 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전세금인데, 전세가는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세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 중이다. 다만 하락의 폭이 굉장히 많이 작아졌고,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 상승할 것이냐라는 것이 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도 성남, 용인, 영통, 화성 이런 곳들은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곳은 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곳들입니다. 삼성과 SK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들은 주거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집주근덕 측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이러한 변동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권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지금 하락을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고, 이제 상승 전환할 것인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중심부 여기를 보면 이쪽 부분, 강남과 송파, 강동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아직 조금 늦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도 상승에 좀 무리가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5월 기준으로 조금 대부분 송파,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이미 상승으로 턴어라운드, 마포구도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들도 키맞추기 상승이 이뤄질 수 있고, 이 상승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라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규제가 기존에 15억 대출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100% 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바이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은 키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을 얼마만큼 받을 건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건데, 금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쪽에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동일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기사를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아파트는 5월 중순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매매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서 강남과 용산, 성동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시죠? 지금 강남 쪽이나 용산, 성동, 용성 이런 아파트들은 꽤나 프리미엄 단지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동일한 생각이고요. 실제 저는 성동구를 임장을 다녀봤습니다.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임장을 좀 다녀봤고, 그때 느꼈던 느낌이 저가 매물들, 금매들이 다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상승된 가격의 아파트들이 이제 팔리나 안 팔리나가 중요한 건데, 이게 조금 매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이거를 다 받아들이기에는 관망세다라고 보였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여의도인데, 아시다시피 강남과 송파, 서초 이런 강동 이런 데뿐만 아니라 여의도도 굉장히 중요한 직주 근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좀 필요합니다. 지어진 지 꽤나 오래됐고, 매매가 활발하다는 것은 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매수세가 강해진다도 있지만 매도세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팔려면 무언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는 사람이 있으려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이기 때문에 실거주한다는 요건이 필요한데, 실거주하면서 동시에 투자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의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의도는 예전에도 상담을 좀 해봤는데, 투자 가치로서도 굉장히 높고, 특히나 여의도는 개인적으로 오피스텔 이런 데도 좀 괜찮다. 단순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도 폭넓게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만 보세요. 여의도만 좀 한정입니다. 자, 동부이촌동, 용산에 왕자가 있습니다. 용산의 왕자는 동부이촌동과 한남. 네, 한남, 여기는 이제 한남동도 의미하지만 한남 뉴타운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네, 뉴타운의 경우에, 한남 뉴타운의 경우에는 아직 조금 개발이 더디고 있고, 동부이촌동은 이미 아파트가 다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할 것이냐 혹은 재건축할 것이냐, 이 정도의 이제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실거주를 하면서 동시에 투자 측면에서 볼 것이다라고 하면, 한남동은 실거주가 불가능하죠.
이제 조만간 이제 철거할 건데 투자까지 같이 보면서 실거주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동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맨션, 신동아파트는 재건축, 나머지는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고, 현대아파트는 이미 철거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단지들도 꽤나 괜찮은 단지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촌하고 포호롱에 이제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은 좀 아직 걸릴 거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2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촌아파트는 고기년식이죠.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추가 분담금 같은 이슈들, 특히나 요즘에 공사비에 대한 얘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등촌역에 대한 얘기인데, 강서구 등촌역은 한강변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강변에서 조금 멀긴 해도 기존에 이제 7층 이하의 규제가 있었지만 이게 가능하면서 한강뷰도 가능하고, 특히나 이쪽에 여의도가 있는데, 여의도와 직주근접, 9호선 토대로 가면 한 10분 이내로 끊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주근접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등촌 강서 이쪽은 좀 투자 가치로서 꽤나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거주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오늘의 컨셉이 직주근접이네요. 지금 맞벌이 엄마들 대부분 한 70% 가까이가 직장 근처에서 거주를 한다. 그때 직장에서 가까울수록 행복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아이를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좀 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빠보다는 엄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통근 시간은 엄마의 중심으로 통근 거리를 정하기 때문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회사가 보통 광화문이나 강남, 여의도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요 삼각지 안에 있으면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직주근접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고렸을 때 요런 데까지도 직주근접을 고려하고 있다. 주로 맞벌이 엄마를 위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조금 더 희생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 역전세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1년도 12월 정도, 그게 2년이 지난 현재 23년도 한 12월이라고 보면 이때 전세가가 꽤나 높았습니다. 임대차 입법을 토대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전세가가 하락한 상황이라서 요거에 대한 갭이 과연 얼마만큼 될 거냐. 전세 난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매수하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산업단지 이런 데 이제 분포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금리 측면에서 높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률이 떨어지면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정확하게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근데 그에 비해서 거래량이 떨어진다. 그 말은 수익형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산의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은 부동산 매물인데, 지산의 경우에는 워낙 짓기도 쉽고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할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같이 좀 경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많이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지산은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조금 더 빨리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쭉 올리면서 금리 역전차가 생겼죠. 2022년도 여름부터는 이제 금리차가 있는데, 금리는 돈에 대한 가치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볼 것인가인데, 미국에 대한 금리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환율 문제도 이 금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굳이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미국 같은 더 선진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유동성이 회수가 되고, 이 회수된 유동성으로 인해서 돈줄이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가 위축되죠. 그러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집니다. 경제가 다운사이징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금리를 올릴 수 있냐? 그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거의 이제 3.5% 기준금리가 쭉 가다가 이제 언제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3년 연말 정도라고 지금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이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저는 빠르면 8월 정도에 금리 하락에 대해서 좀 시그널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큽니다. 근데 금리는 전반적인 경제 영향도 있겠지만 특히나 부동산의 영향이 큽니다. 부동산이 가장 이제 덩어리가 크죠. 경제에서 차지하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포텐셜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22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하락이 있었죠.
물론 요거는 조금 지역마다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하락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 거예요. 이 하락을 언제 다시 상승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금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는 부동산 상승에 포텐셜을 줄 수 있는 요소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고, 전반적으로 강남권 상승, 그리고 재건축 이슈, 재건축은 여의도나 용산의 동비촌동 이런 데가 좀 이슈가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금리에 따라서 판단은 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